뭐 하나라도 책으로 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라. 네. 유튜브 가지고 공부해선 성공 못한다 절대. 왜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 안 살까? 워런 버핏도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Y스트릿 리딩방 콘텐츠를 보고 본인도 리딩방 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농담이고 저희가 그 리딩방, 그러니까 뭐 주식을 리딩하는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을 리딩, 같이 책을 읽는 책방이죠, 책방. 리딩 룸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염승환 이사님도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요새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괜히 고전은 아닌 것 같아요. 고전. 그러니까 투자의 고전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이 왜 지금까지 읽힐까? 사실은 그때그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읽힌다는 거는 결국 그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한테 적용하기도 쉽고. 근데 그 책을 물론 이제 많이들 안 보시죠. 사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한데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이제 요즘에 아침마다 이제 뭐 3프로 TV에서도 이제 그 징징쇼라는 채널을 하게 되면서 많이들 와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지는 않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방송만 보고 공부를 끝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3프로 징징쇼 폐지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방송만 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에서 딱 그걸 느꼈어요. 염승환 추천주.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제가 추천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뭔가 방송에서 보고서를 읽어드리면 그걸 추천주로 또 오해하시기도 하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안 좋게 얘기했다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방송이 정답이 아니고 이건 선지장님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방송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편한 길만 찾으세요. 그렇죠. 방송이 편하잖아요. 보면 염승환 이사가 찍어주는 정보. 맞아요. 이걸로 부자 돼야지. 이렇게. 그리고 방송에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나오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방송에 또 단점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이 방송 저 방송 다 겹쳐 있어요. 종목들이. 종목들이 겹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증권사 리서치도 있을 거고, 3프로에 나오는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있잖아요. 거기 좋은 기업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 직접 추천하는 건 아닌데, 그 기업들 다 사시는 거예요. 그냥 다 사요, 다. 백화점? 네, 완전히 다 사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좋아 보여.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 좋아 보이고 다 사게 되고 염승환 이사가 다 좋다고 했다. 맞아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제가 또 워낙 방송을 여기저기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방송 보고 이런 건 좋은데 자기만의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못 가져요. 자기 투자 원칙도 생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루 종일 본대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이런 이제 방송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분이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본인 중심이 안 서 있으면. 본인 중심이 안 서 있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요즘에 계속 그렇게 상담을 한 번씩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제발 뭐 하나라도 책으로 좀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라. 유튜브 가지고 공부해서는 성공 못한다 절대. 유튜브를 이런 책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이나 자기 철학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유튜브까지 접목이 되면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는 참고서. 맞아요. 그 아이디어를 얻는 참고는 되게 좋아요. 유튜브가. 근데 그거를 그냥 공부까지 그냥 아예 그 모든 걸 다 유튜브로 해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요즘에 너무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Y스트릿에서 리딩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책을 또 많이 읽어놓은 게 있고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게 이대호 기자님도 보니까 이렇게 밑줄 다 그어놓으시더라고요. 좀 제가 책을 좀 지저분하게 봅니다. 저는 형광펜 칠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형광펜 부분만 읽으면서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제가 쓰는 앱에다가 정리를 또 따로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한 번씩 그 형광펜으로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저도 요거 갖고 왔는데 제가 다 요약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네네, 요약을 다 해가지고 요약을 한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어요. 요약본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책으로 공부하실 때는 한번 요렇게 공부를 하시면 책을 3번 읽는 거랑 좀 비슷해요. 사실. 요약한 것만 A4 용지 9장이네요. 그런가요? 저도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든요. 네. 요약하려고 제 앱에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주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날로 먹었습니다. 요 그대로 갖다 붙여놔야지. 해서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이고 독일의 하노백이라는 분이 쓴 거고 갤리온 여기가 그 웅진싱크비 그쪽 브랜드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온 책이고 이 작가가 하노백이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 기자도 했고 경제학 교수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이 2013년에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29쇄까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시류를 탈 수 없는 게 여기에 어떤 이제 부자들의 생각법이라고 사실 이거 본다고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좀 약간의 그 충분 조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진짜로 좀 이런 자산이나 재테크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 생각에 관련된 그런 건데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은 아마 맞아 그랬지 아마 이런 또 반응도 좀 나오실 맞습니다. 거예요.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게 뭐 쏠림 현상부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저도 이거 처음에 딱 첫 문장 보고 좀 놀란 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건데 맞아요. 왜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안 살까? 거기 살만 하잖아요. 오마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촌구석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골이죠. 근데 거기서 사는데 성적이 되게 좋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제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살지? 진짜? 아니 그 회사도 큰 회사가 그렇게 있는데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뭐 지부라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저도 그게 좀 처음에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런 버핏은 책상에 컴퓨터도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늦더라도 종이 신문을 보고 그래서 뭐 팩스 뭐 아직까지 쓰신다 하고 근데 또 따져보면은 에셋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도 여의도에서 멀어져라. 그래서 사옥도 판교에다가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너무 잦은 정보는 소음이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판교는 저 게임 회사가 많아서 인터넷하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뭐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IT 버블일 때 2000년 이제 되기 전에 그때 미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 헝크라는 분이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이분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스타일이에요. 놀림을 엄청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IT 버블 때 IT주 안 하면 다 바보 소리 들을 때죠. 당연히 성과 안 좋죠. 가치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운영을 했는데 IT 기업들 주가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당연히 이제 고객들 클레임도 되게 많았죠. 불평 불만도. 근데 뭐 결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은 영웅이 됐어요. 어쨌든 거품이 꺼지고 나서 영웅이 됐는데 근데 이 책에서 했던 얘기는 왜 이런 분의 이제 예를 들었냐면 광기에 휩싸였던 게 과연 그때뿐이냐 이거예요. 1929년도 그 대공황 직전 어마어마했고 1999년 IT 버블 또 튤립 사건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배웠던 그 다음에 가장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래에 경험했던 2021년 삼성전자 광풍. 이건 뭐 가장 근래에 있었던 버블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왜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집단 행동에 좀 이렇게 좀 쏠리게 될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남겨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헝크처럼 원칙을 지키며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진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 원칙 지키고 가치 투자하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은 무능력자 취급을 받게 되고 당시에 그런 이제 버블에 편승해 가지고 뭐 투자하신 분들은 당시에 성과가 되게 좋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좀 나오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집단과 함께하면서 나의 안위를 좀 지키려는 거는 원시 시대 때부터 그게 DNA에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 갈 때 같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마음은 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편에 쓰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심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그 레밍 효과라고 아시죠? 이제 쥐가 나그네지라고 하는데. 쥐죠, 설치류. 네, 설치류 쥐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리더가 떨어지면 다 따라서. 근데 앞에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 무리에 들어가면 편안하죠. 편안해요. 사실 거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쥐들이 바다에 뛰어내릴 때 나도 그냥 당연히 뛰어내려야 사는 건 줄 알고 맞아요. 같이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군중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여러 실험들 했잖아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줄 아는데 남들이 다 맞다고 하면은 사람은 순응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이게 맞아. 본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네, 그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은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되게 편안해진대요. 마음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 무리에 속해 있으면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하차를 알리는 안내 방송은 없다. 맞아요, 그거 없어요. 파티장에서 불을 끄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알려준 사람은 없어요. 없죠. 자기가 먼저 떠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의 영웅이 역적이 돼요. 이제 막 강세장에서 추앙받던 사람들이 이제 약세장 되면은 이제 완전히 역적이 돼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또 먹게 되고. 본인의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제 얘기인가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또 약세론자분들이 또 굉장히 또 추앙을 맞아요. 받으시니까. 돌고 돌죠. 네. 근데 이제 유능한 전문가들조차도 이 책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자기 실수를 또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도 맞습니다. 다 그런 그 군중 심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주식의 생리다. 그리고 여행 갔을 때 거기 이제 맛집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다 거기 맛있는데 줄 서 있으면 네네네. 그냥 맛있는 줄 알고 가잖아요. 그쵸. 저기가 맛집이구나. 맞아요. 누가 봐도 알겠죠. 사람 많으면. 네. 근데 사실은 가서 실망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쵸. 자기 주관은 아니에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데 남들 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사실 맛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맛있다고 위안을 삼고 또 나오죠. 또 나만 맛없다고 하면 또 분위기 깨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인간 생활에도 다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멀어지는 게 그 진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워런 버핏도 결국 이렇게 그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거. 아예 물리적으로라도. 왜냐하면 너무 정보들이 많대요. 그리고 독일의 한 펀드 매니저는 동료들하고 주식 얘기 절대 안 한대요. 아예 얘기조차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생각에 혼선을 준대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나 동료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내 생각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했던 얘기지만 투자자들은 의식적으로 집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한다. 의식적으로라도? 네, 고수익 투자가 주는 흥분, 짜릿한 긴장감, 모험 등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라. 네,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단 관계에서 어쨌든 멀리 떨어뜨려 놓자. 그러니까 가장 비등한 예로는 제가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해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저도 그때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올라가길래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그게 또 광기였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하면 수익을 못 낼 것 같고 조바심 나고. 네. 근데 그게 불과 2달 만에 메타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완전히 지금 재산에 큰 손실을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이렇게 서점을 가다 보니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이제 몇몇 섹터들이 트렌드가 딱 베스트셀러에 딱 포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산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많이 느꼈어요. 작년에 물론 제 책도 많이 팔리긴 했지만 작년 상반기엔 주식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 작년 하반기에는 NFT 책 엄청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상위권에 표지되면 그거를 잡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잡지 효과.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다수에 가는 길은 조금 피하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염승환 이사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 저도 아까 뭐 이렇게 농담 이렇게 많이 주고받았으면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염승환 이사님은 거의 10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했었고 했었어요. 팬데믹 당시에도 했었고 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도 했었고 근데 똑같이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요거를 대중 모두가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저건 이제 이걸 이해하고 함께 가려는 분들 진짜 부자처럼 생각하려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도 한번 그걸 고민해 보세요. 사람들 다수의 생각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시기 전에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 템포 좀 물러나서 좀 다시 한번 투자 타이밍을 잡는 거 그걸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좀 요게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미국부터 시작한 글로벌 경기 침체 쪽으로 다 쏠려 있고 다 쏠려 있죠. 이럴 때 또 용감한 사람들은 조금씩 사서 모으고 또 버티는 거고요.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줘.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더 쉽게는 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